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현대사 두 번째 단원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확립돼 가는 과정이고 매우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니까 공부 참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일단 4.19 혁명의 배경으로서 이승만이 어떻게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일어난 4.19 혁명의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승만 장기 독재 체제가 구축돼 가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다시피 1948년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자, 그런데 1950년 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되어서 이승만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1950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6.25 전쟁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부정부패 사건이에요. 혹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 이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헌법대로 한다면 1952년에 실시될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적게 되죠. 이에 따라서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하는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했죠. 자, 이것을 위해서 바로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비밀 투표도 아니고 기립 표결 방식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자, 이것을 역사에서는 무슨 개헌이라고 하냐면 발췌 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 대통령이 되죠. 자, 그런데 당시 헌법에는 또 3번 이상 대통령에는 출마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3번 또 출마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승만이 3번째 출마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헌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954년에 당시 이제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또다시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4.4.5입은 뭐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우리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반올림입니다. 4는 죽이고 5는 들여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었는데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이 찬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찬성표가 135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부결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4.4.5임 논리를 적용시켜서 불법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 4.4.5입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금지, 3번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오직 이 초대 대통령, 즉 이승만에 대해서는 영구 집권을 허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헌법을 바꾼 다음에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데 이때 민주당 후보가 죽게 돼요. 신익희 후보가 죽게 되면서 무난히 3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무명이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게 돼서 이승만은 이 조봉암을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반대 세력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개정시켜서 더욱더 강화시키고요.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이렇게 함으로써 독재 체제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60년이 됐습니다. 이승만 욕심 못 버리고요. 다시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 또 야당 대통령 후보가 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승만은 또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부통령의 이기붕, 바로 이승만의 부하였고 가장 부패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부정선거를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에서는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4.19 혁명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부정선거 지시를 보면 자,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족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제 선거에 관여하는 관권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4할 정도를 사전에 기표한다. 뭐야? 40% 정도를 미리 찬성표로 이승만 표로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3인조, 9인조를 편성을 해서 조장이 표를 확인하고 투표함에 넣는 이런 거의 모든 방법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산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게 되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마산상고 2학년 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르게 됩니다. 시신이. 이러한 참혹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게 되는 것이고요. 드디어 4월 19일 날 분노한 시위 군중들이 오늘날 청와대인 경무대로 진출을 하다가 경찰의 발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것을 4.19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로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마저 시국 선언을 하고 시위를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날 하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4.19 혁명을 통해서 바로 독재자를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최초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물러났고요. 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기붕은 일가족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당시 권력 3위였던 허정 외무부 장관이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되는 것이고 이 과도 정부라는 얘기는 비상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과도 정부가 헌법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원과 하원과 같은 당시에는 이제 민의원, 참의원 그랬는데 이러한 양원제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로 4.19 혁명 이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내각 책임제가 성립됐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 하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국가 원수로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고요. 윤보선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사람, 즉 국무총리의 바로 장면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장면 내각이 수립됩니다. 자, 대통령 중심제와는 다르게 내각 책임제하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정은 그러니까 국방이라든가 외교 같은 거는 대통령이 담당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정은 총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권까지 전부 다 총리가 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 수립됐다라는 거 4.19 혁명 이후에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수립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 수립된 장면 내각은 당연히 12년 동안의 독재 체제하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도 못하고
또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처벌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고요. 이 틈을 타서 박정희 육군 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이 1961년 일어난 5.16 군사정변입니다. 자, 그러니까 1960년 4.19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고 1960년 7월 달에 그 장면 내각이 수립되는데 채 1년도 못 가서 1년도 가지 못하고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은 붕괴된다는 걸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16 군사정변과 자유민주주의 실현, 드디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